주간뉴스 쇼미더스탁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일, 8일에 각각 상하원 의원에 출석해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관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에서 2차 전지 업종 강세가 나왔고요. 리튬 테마의 움직임도 보여졌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간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소극적 장세 영향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11시께 고점을 다진 후에 살짝 밀리면서 전거래에 대비해서 0.03% 거의 보합권 2,463.35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3,300억 원 담았고요. 또 2차 전지 업종 위주로 많이 사들였는데 어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었던 삼성 SDI 오늘도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또 반면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2,800억 원 던져냈고요. 반면에 이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는 각각 60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자세 확인됩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814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상승 전환했다가 하락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전장 대비해서 0.09% 소폭 내리면서 815.76포인트로 그래도 81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은 어제와 같은 양상입니다. 개인이 나홀로 2,5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 쌍거래 매도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은 1,30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비해서는 2원 50전 상승한 1,299원 40전으로 그래도 1,300원 아래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골든바운스 그리고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의 변화는 없지만 이런 개별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골든바운스님의 첫 번째 특징주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네. 오늘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뭐 상원 하원의 발언을 네. 앞두고 이 미증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합권 또 네.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혼조세를 좀 그 네. 보합으로 좀 보여줬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온 게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네. 이제 좀 먼저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게 2차 전지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너무 이 기죽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종목이 정말 잘된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잠깐 무대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고 있을 뿐 여러분들의 종목은 지금 그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이드로 리튬을 한번 보시면 참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사실 네.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를 간 게 이란에서 이제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되었다. 그것도 이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세계 2위 정도의 그 이 매장량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리튬 관련주들이 사실 이렇게 상승하고 수급이 쏠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사실 무섭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월봉에서 지금 신고가가 31,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31,000원을 찍어줬거든요. 저는 요 상한가를 보면서 참 매우 무섭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종목들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딱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수. 초보와 야수가 이제 요런 이렇게 좀 그 차트를 보시면 좀 살벌이 좀 높아졌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신고가 31,000원까지 도달을 했던 모습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시고 좀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또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3월입니다. 3월에 특히나 좀 이 개인 투자자 우리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상장 폐지 시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영업이익을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특히나 근데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HTS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표인데 요 표 자체에서만도 지금 빨간색 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2차 전지에 소외를 받았고 근데 또 2차 전지가 오늘 쉬어가니까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리튬 관련주로 이런 수급들이 몰리다 보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마음이 이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매수 버튼에 더욱더 집중이 되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안 됩니다. 보유를 하신 분들은 축하를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유자의 관점으로 그냥 놓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제가 예시로 이 휴센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정지가 된 종목인데 이 휴센텍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리튬 관련주에 속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참 네. 기업 분석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조심하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예민하고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또 그리고 수익을 보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그 2차 전지나 뭐 리튬 이런 쪽으로 보유를 안 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꼭 무대 밖에서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하이드로 리튬을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죠. 전문가님께서 이런 시장의 추세가 참 무섭다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리튬 광산 발견 소식이 확실하거나 직접적인 수혜가 아님에도 테마가 형성되며 관련주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3월이 상장 폐지 시즌인 만큼 투자할 때 좀 기업의 실적을 촘촘하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고 테마 추세 급하게 따라가는 것은 지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님에게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전문가님께 이런 시장과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로는 SM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SM이 최근에 핫했죠. 네. 뭐 카카오 그리고 이런 하이브까지 이런 지분 경쟁에 의해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이 SM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 공개 매수 12만 원의 가격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 가격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멘터주들의 수급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실적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뭐 3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구간이 지금 바로 60개 정도의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지금 많이 주의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역발상으로 지금 이런 주가가 견인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와 엔터주들 지금은 우리가 지켜볼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SM 관련된 오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이 SM 주식 주당 15만 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급등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슈가 다른 이슈도 있었는데 뭐 이 이슈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기타 법인으로 해서 뭐 장 마감에 굉장히 큰 흐름을 이끌었던 기타 법인의 매수가 결국엔 카카오에서 매수를 했던 것이다라는 네.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나왔고 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현재 15만 원 추가 공개 매수 결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터주, 미디어주들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이 매우 강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오프닝 성장성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체크해야 될 구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공개 매수 이후에 카카오 관련주들이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흐름이 SMCNC입니다. 네. SMCNC를 보시게 되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월 공개 매수쯤 해서 14일, 15일 이때 소개를 드린 이후에 네. 강한 급등 한번 나왔습니다. 25% 정도 강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눌렸지만 이 눌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관련주들은 공개 매수 이후에도 우리가 충분히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성장성과 매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공개 매수 이슈가 있긴 했지만 더 높은 가격대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대가 나온 것은 단순 공개 매수 이슈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 매수에서 있었던 이슈 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여기에 있어 기술적인 위치까지 괜찮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M 오늘 카카오 공개 매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카카오나 하이브는 부진했지만 SN은 오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터 관련주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 외에도 앞으로의 자체 전망 좋고 또 실적과 리오프닝 재료 체크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네. 전에 오늘 앵커님이 되게 이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봄이어서 의상실에서 이런 밝은색 의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아, 진짜 딱 앵커님 의상을 보자마자 네. 여기 봄이 왔구나. 어. 근데 이제 네. 두 번째 종목도 네. 약간 이제 봄처럼 봄과 함께 온 종목. 제가 첫 번째 종목 어떻게 보면은 네. 상한가를 기록했지만은 네, 좀 좀 무서운, 안 좋은, 네. 좀 무서워, 그쵸? 네.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또 앵커님이 또 네. 봄 의상처럼 입으신 네. 이렇게 또 화사한 그 특징주를 준비했고요.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이제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이 첫 번째 하이드로 리튬과 이 KG 케미칼을 좀 약간 상반되는 이 종목으로 네. 해서 오늘 방송 그 종목들을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걱정이 되지 않는 종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시작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쏘아줬어요. 근데 사실 이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올해 이제 5천만 톤의 이제 식량, 이제 그 식량들 곡물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목표들이 이제 나오면서 소식들이 나오면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또 안착을 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요럴 때. 요런 자리에서 이제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참 진짜 안 간다. 언제 가? 근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종목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그냥 종목을 정리한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업을 골라놓고서 내가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쫙 정리를 하고 났는데 정말 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머 얘가 상한가에 가 있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 우리 또 그 HTS 또 이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기업 분석을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19년도부터 22년도 이제 잠정 실적까지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영업이익만 한번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1,180억, 2,430억, 4,672억 그리고 4,992억의 이 잠정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업의 가치는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주가는 내려와 있네. 자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와 이런 기업을 나한테 싸게 살 수 있다? 너무 행복한 거죠. 더 빨리 올라가지 말아라. 왜? 더 담을 수 있게.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여러분들 수익금을 더 많이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되죠. 그쵸? 이게 내가 옆으로 횡보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못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내 종목만 안 가요. 그죠? 근데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웃긴 게 내가 매도하면 네, 올라가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대체 누가 올라갈까요? 그죠? 네. 진짜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런 자리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렇죠. 안 가네. 더 빨리 가는 종목 내가 매수해봐야겠다. 그러면 내려가요. 앵커님. 네, 네, 앵커님 과거의 정말- 경험 나왔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마셔라.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을 선정을 했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하시면요. 기다림도 또한 투자입니다. 인내를 하는 것도 투자고요. 내일 당장 급등하는 것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빠르게 여러분들 제가 진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매수 매도 버튼을 많이 누르시지 마세요. 매수 매도 버튼을. 네. 굳이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많이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놨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내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수 버튼을 정말 최소한 누르고 최대한의 이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G 케미칼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KG케미칼 이 하이드로 리튬과는 다른 의미로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중국 곡물 생산량 증산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급등 나오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기업의 재무제표, 실적 부분을 강조해주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자, 좀 저점 매수 전략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오늘 이슈만 놓고 본다면 네. 바로 바이낸스가 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세계 3대 거래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바이낸스인데요. 바이낸스가 지금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국내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상화폐 톨이 고팍스 상장하는 등의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강세가 나오면서 이것들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뭐 결제 시스템도 있고 STO 관련된 토큰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 NFT 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NFT 시장이 어느 정도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 NFT 시장을 한 번 더 잡아드리자면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NFT 시장 속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한 번 크게 이슈가 있었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에 뭐 기업 활동이 굉장히 시장 활동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NFT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IP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NFT는 이것들이 수익성이 확실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앞으로 향후 메타버스 등 새 트렌드와 결합해서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 관련 이슈 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래 저점 부분에서 저점 높이면서 거래량이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윗골이 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번 급등 이후에 다시 지지 후에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이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NFT 시장 그리고 SEO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바이낸스의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고팍스 인수 막바지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향후에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속적 성장 가능하고 또 지금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 늘려가는 추세로 향후 강한 흐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또 오늘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 섹터 안에서도 네. 이제 옥석가리가 되고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전기차 섹터 안에서 다른 섹터를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전기차 자체 안에서 순환매를 노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전기차 내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오르지 않는 회사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차 전지의 향후 흐름과 또 다음 후발 섹터까지도 말해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후반부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우스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1일에 매수했던 경남스틸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고요하게 아름다운 기다림의 자세로 가보자 말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2.35% 올랐고요. 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열매를 네. 이제 따기 위해서 네. 무르익고 있다 이제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AS로 바로 넘어와서 네. 한번 좀 차트를 띄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은 이제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이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런 실적주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경남스틸의 월봉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구간은 아마 제가 이거 선을 그어드리면 여기일 거예요. 지금 월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인데,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무섭냐? 자, 사실 별로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같은 이 실적주의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이제 사람마다 틀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위에서 이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나쁜 주식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이 바닥 구간, 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나쁜 주식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는 제값을 주고 매수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한다면은 우리가 또 싸게 사서 주식을 싸게 사서 또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인데 굳이 지금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실적은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실적은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18년부터 해가지고 22년도까지의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매출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동반해서 영업이익도 같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료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양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철강주들을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네. 이번 한 주가 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철강주 아니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해운주 뭐 이런 다양한 섹터들을 매수를 하셨는데 자 막상 양해가 시작이 되고 까보니까 야 이걸 웬걸? 네. 아쉽죠. 네, 경기 부양도 좀 저조하고 그죠. 네, 목표 성장률도 낮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우리의 기대감은 어떻게 보면은 10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저기 이제 그 중국 양해에서 딱 책을 열어보니까 웬걸 이거 10이 아니네? 한 4? 아, 4까지 느끼셨나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앵커님처럼 4까지의 감정을 느끼시는 네.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철강주들의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는 시기 그리고 주가가 그냥 옆으로 징징징 이렇게 네. 기는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양해가 그냥 단순한 테마성, 단순한 이벤트성의 재료가 아닙니다. 지금 기사들을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제가 요 방송 오기 전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네. 이 중국 양해가 이제 그 하늘이 실종되었다. 네. 파란 하늘이 실종되었다.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중국에서 되게 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큰 이벤트들이 있으면 중국에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제 20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장을 네. 멈춰 세웁니다. 어. 전 세계에 네. 이 중국의 파란 하늘을 보여주려고. 어.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달라졌어요, 상황이. 그렇죠. 지금 중국 양해가 시작되고 양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하늘, 베이징의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런 기사들이 속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다. 있다. 네.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풀이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국 양해에 대한 그런 관련 섹터들 지금 뭐 우리가 원했던 기대치만큼 부합이 안 됐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경남 스틸 말고 바로 또 넘어가 보면요. 네. 이제 그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네. 한일화학, 경남 스틸 그리고 이제 위니아이드 이런 친구들의 뭐 재료나 모멘텀들은 중국의 양에 이제 초점이 맞춰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네. 중국 양해 때문에 이제 그 섹터들이 강하게 수급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제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해주면서 뭐 조금씩 상승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지루해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이거 지금 내가 내가 매도하고 다른 네. 종목으로 지금 뭐 2차 전지, 리튬 이렇게 가버리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수익금을 더 크게 가져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닦아주고 정말 잘 정성 들여서 보살펴주고 이러면요.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일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경남스틸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잘 이렇게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니면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요거를 예시로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 친구가 한 40%, 45%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나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네. 중국의 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량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일화학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연도 있고요. 재료 중에 파이프라인이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연도 있고 이제 화장품, 리오프닝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합쳐서 이제 위니아이드,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 재가동을 하면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하늘이거든요. 네. 나쁘지 않은 하늘이에요. 네. 그 앵커님께서는 주말간에 좀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주말 일요일에 미세먼지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반증하는 게 네. 서서히 네.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다. 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위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아니면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네. 이 위니 아이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 네. 요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위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지금 네. 증가를 하고 있고 그거에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일단은 이 모멘텀 재료가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속되는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순환매 장세가 다시금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철강 쪽이 먼저 가고 원자재 쪽이 먼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운송 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요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항공주들도 다시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요 미세먼지도 우리가 항상 하나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한 가지의 답안만 도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A와 B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장으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수혜를 받고 운송이 수혜를 받고 다른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혜 받는데 그거에 또 반사이익으로 이제 미세먼지에도 그 미세먼지 그리고 마스크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니 아이들 잘 보유를 하시고 네.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스틸, 한일화학, 위디아 에이드 이런 중구 모멘텀으로 추천해주신 종목들입니다. 함께 묶어서 AS 진행해 봤는데요. 이 경남스틸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중국 양회 이후에 기대감 빠지면서 철강주 관련 리오프닝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양회의 재료는 단발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또 위니아 에이드 경우에도 황사 미세먼지 앞두고 미리 매수해보는 전략 보유 의견 이렇게 위 종목들 저점에서 잘 보유하는 곳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월 2일에 매수했던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4% 올랐고요.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네. 막 정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그러냐? 제가 두 번째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KG 케미칼. 네. 자, 어떻게 보면 KG 케미칼이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KG 그룹주들의 순환매가 돌았어요, 여러분들. 뭐 KG ETS 아니면 KG 모빌리언스 아니면 KG 스틸 요 KG 그룹주 친구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KG 그룹주 친구들의 이 상승 흐름들을 보면서 야, 역시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역시 좋은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실적이 좋으면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역시 제가 계속 그 차트를 보면서도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역시밖에 외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KG 그룹에 이런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KG 그룹 친구들, 가족 친구들이 다 함께 상승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이제 쌍용차 재개 그리고 KG 모빌리티죠. 35년 만에 사명을 바꿔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제 이 사명을 바꾸는데 이러한 모멘텀들도 강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 KG 모빌리언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KG 모빌리언스 잘 모아가시고 우리가 또 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았어요. 목표 수익률도 10%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KG 모빌리언스 들어봤습니다. KG그룹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서 깔끔하게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쌍용차 재개로 KG 모빌리티 관련 모멘텀 있는 만큼 수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신규 상장주 꿈비입니다. 매수가 19,3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8% 달성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24,150원 마감하면서 여전히 수익권에 있고 이런 정책 관련 테마주 잘 봐야 한다 말해주셨거든요. 네, 또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네.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섹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할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0월 27일에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생긴 업체입니다.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꿈비, 리코코, 오가닉 그라운드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 브랜드를 이용한 놀이방 매트, 유아용 침구류, 원목 가구, 스킨케어 등 이런 것들의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노리면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다각화되는 것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캐릭터를 제작해서 출판을 하고 또 이 출판된 제품을 가지고 상품을 제작해서 상품까지 유통하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매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 밸류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키즈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8조 원이었지만 이후에 뭐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이후에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40조 대 이상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이하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금 현재 맞벌이 가구 및 가계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아 1인당 지출액의 성장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가정 안에서 아이가 1명 그렇지만 버는 인원은 2명이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출생 감소수를 이런 비용 증가세가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소스 멀티유즈, 즉 OSMU를 통해서 여기에서 밸류 체인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키즈 산업 전체에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3월 1일 휴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연휴 전에 제가 선물을 드린다라고 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가격대, 보합대 가격대에서 뭐 0%에서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그 이후에 다음날 15%까지 상승하는 모습, 거의 50% 이상 보합권에서 상승 바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뒷받침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 속에서 고점에서 다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셨더라도 소액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송가란 대표님과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송가란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도전 상한가로 가지고 온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또 오랜만에
시즌 만에 등장했네요. 시즌 네. 아시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코로나 때 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시즌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또 저점을 23,700원의 저점을 찍어주고 오늘은 이제 소폭 반등한 이제 24,900원에 시장이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종목을 도대체 왜 추천주를 가지고 나오셨죠?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네. 이 종목이, 이 네. 산업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네. 그러면 안 좋은 말 아닌가요? 시장에서는 이제 네. 올라갈 길이 없다. 어, 이제 네. 이제 악재다.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아, 그건 좋은 말이죠. 그렇죠. 네. 반대로. 왜냐? 이 시젠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인 뭐 시젠, 수젠텍 아니면 랩지노미스 같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참 이 뉴스들 보면은 그죠? 뉴스나 뭐 다른 여러분들의 정보를 얻으실 때 야, 얘네는 정말 나쁜 기사들만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더욱더 갖고 왔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만 거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한 6천억 정도 쌓여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특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만큼 얘네가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그만큼 현금을 많이 이제 벌었던 이제 기업들인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그 특수한 테마가 끝나고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 소멸, 악재 소멸로 인해서 이 호재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내려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금 구간 자체가 요 정도면은 이제는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장대 항봉은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안 좋은 뭐 말들 아니면은 뭐 기사들 보고 뉴스들 보면 이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 진단 키트는 끝났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얘네가 현금에 쌓아둔 걸로 사실 이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젠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얘네들이 그만큼 많은 현금들을 쌓아두고 다른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네. 더욱더 좀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5%로 잡을 거고요.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특수 모멘텀 이후로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매수 타이밍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또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목표 수익 15%에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1,000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송가란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먼저 네. 드릴 텐데요. 뭐 섹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섹터도 국가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원격 의료 정책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드리는데요.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은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원격 의료 정책주가 첫 번째로 꼽히지 않나. 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원격 의료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자체만 먹고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IT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병원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AI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까지 국제과제를 준비 중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 이 국가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재 굉장히 고령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격 의료 정책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22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뭐 3,500만 건 정도의 진료가 25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 그리고 올해 6월까지 해서 뭐 이것은 예의주성이긴 하지만 6월에 법제화를 추진해서 27년까지 총 399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측면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정책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 종목과 가격 정책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의 흐름까지 오늘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짧게 10% 정도 보고 있는데 함께 보신다면 20%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 테마 이 국가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